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합격단 3주차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울림 현상이 좀 덜할 겁니다. 제가 이제 특수한 돈 많이 벌어서 시설 점점 좋아진다고 좋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돈 많이 번 건 아닌데 돈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는 그 마이크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합니다. 자, 우리가 공법의 합격단은 문제 수준이 정말 매번 나왔던 것, 괜찮은 문제 위주로 갑니다. 별표 친 건 역시 어렵다는 것. 자, 시설 분류 꼭 하셔야 돼요. 이번에 나올 주기가 됐다는 것. 도축장하고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 사람 죽어서 장사 치르고 돼지 잡고 수술하고 장갑 껴야 되죠. 위생장갑, 보건위생시설. 따라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거 명심하고 공부를 하시고. 정답 5번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 이걸 떠들으셔야 돼요. 예를.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교통시설 중에는 당연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시설이고 요거 주차장이나 면허시설 같은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거. 요거 공공문화체육으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유통공급인데 뭐 따로 외울 필요 있나요? 유통되고 공급이 된다 그러면 다 연결되죠. 공동구나 시장 정도 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또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 공공문화, 그 다음에 공공체육 단어 들어갔는데 뭘 외웁니까? 학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연구, 복지활동 하다가 온다 이렇게. 방제시설은요, 막을방자가 다 들어가는 것. 막을방자가 사방이 이제 모래사자 아닙니까?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한 시설, 설비. 파도를 막는 것. 방자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유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 세 놈만 딱 외우시면 돼요. 재난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보건위생, 위생장갑 껴야 돼. 장사 치를 때, 돼지 잡을 때, 수술할 때. 위생장갑 껴야 돼. 자, 환경기초시설. 그냥 환경 오염 되지 않도록 하자. 폐차시킬 때, 하수도 버릴 때, 폐기물 버릴 때. 그래서 7개 덩어리로 구분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기반시설. 자, 그 다음 또 하는 김에,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 좀 전에 나온 전체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요 시설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단어를 써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거치는 시설만 뽑아서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전체가 기반시설. 그중에 일부 뽑은 게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요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원칙은 자,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친 시설만 도시군 계획시설. 예외적으로 이런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돼요. 이건 물어보면 미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들이 자, 면허시설에서 면허 취득 안 하고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취득 안 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 끌고 나와서 운전하면 자, 면허 없잖아요. 사고 콱 나죠. 사고 났으니까 자동차는 자동으로 폐차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 죽었으니까 장사 치르고 옆에 타던 애는 운 좋아서 살았어. 종합의료시설 간다. 자, 이런 것들 뭐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자, 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명을 옳은 것은 여기 별이 있죠, 별. 여기 별 있는 것은 레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9월 달쯤 되면 얘들이 막 자유롭게 컨트롤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번 지문, 이거 옳은 건데요. 1번 같은 지문 나오면 다 틀렸다 이렇게 알면 돼요. 도시정에서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 결정한다. 자, 아까 원래는 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야 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 여기 보세요. 청소년들이 면허 취득 안 하고 면허시설. 주차된 차 주차된 차 끄집어내서 운전하고 과속을 하면 자동차 박살나니까 폐차장 보내고 장사 치르고 종합의료시설 나오잖아요.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지. 어렵지요. 이 지문은 정말. 그래서 저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매수 요새는 이렇게 추세가 주제를 여러 개 섞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해서는 될 게 아니다. 우리 합격단 여러분들은 공부 70점, 75점 이상 반드시 나오게 합니다. 자,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로 부지로 결정된 안에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안 사고 어떻게 도로 개설합니까? 그 위에 땅뿐 아니고 건축물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 지문 뭐 엄청 나오죠.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가 뭐이든 얘는 행위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이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워낙에 따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요, 여러분, 행정청일 때가 있고 행정청이 시행자, 비행정청. 자, 이거 요새 시험 잘 나오죠. 행정청이 시행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고 옛날 용도 폐지된 옛날 시설은 무상으로 얘가 가져가면 돼요. 다른 비행정청이라면 새로 시설 설치했다면 관리청에 무상으로 가져가지만 구시설, 옛날 시설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행정청인 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의하여 새로 시설 설치했다면 새로 설치된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 용도가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얘가 무상으로 가져가요. 이걸 절대적 무상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인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그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정말 모르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도시군계획 요 시설 사업을 할 때 행정청이 시행자다라고 하면 행정청 속에는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누구 찾아가서 심판 제기한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위법부당하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하면 되고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행정심판법 적용을 하면 안 되죠.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행정심판 제기를 누구 찾아가냐? 얘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H를 시행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줬다. 그러면 LH가 사업 잘못했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위법부당하다라고 행정심판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울시에서 말이죠. 서울시에서 서울시사나 SH 보고 네가 해라고 했죠. SH는 행정청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공사고 서울시를 찾아가서 행정심판 제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아니든 위법부당하게 잘못하면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는 있다. 행정청이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심판 제기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니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찾아가서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또 도시군계획시설 옳은 것은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 이게 엄청 자주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정말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요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이놈을 설치하는 거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공동구는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공동구. 자, 외우셔야 돼. 200만. 자, 가하 공동구 설치되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두 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가수관하고 하수도관, 가하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매년 이건 바빠서 안 돼요. 5년 정도 주기로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한다는 것. 5년. 그 다음에 효력을 잃는 것은 10년이 아니고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묶인 땅이라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이거는 지목관계 없죠. 자, 이것도 사실은요, 별표 하나 그려줘야 될 레벨입니다. 문제 정말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공동구 나오죠? 여러분, 공동구도 또 나올 주기가 됐어요. 요거, 공동구 설치해야 되는 사업, 200만 초과는 도태기 경정,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태기, 경제자유구역, 송도,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도태기 경정, 도태기 경정.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건 대가리 따서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도청 이전하려면 공공주택 지어서 이전해야 되니까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얘네들을 얼마 초과하는 200만. 자, 여러분요. 문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를 자꾸 반복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론을 주제별로 설명을 할 때 잘 들어서 입으로 떠들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잊어먹고 또 외우고 잊어먹고 떼우고 수도 없이 하다 보면 75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이게 한전, 고압선 전선로, KT 통신선로, 수도, 중수도 열 쓰레기 수송관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통과하면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가하 외워놓고, 눈에 빡빡 들어오죠. 자, 공동구 나오면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고, 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SH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설치는 SH에서 하지만 관리는 서울시 안에라면, 부천시라면 부천시, 이러다 안양시면 안양시에서 관리합니다. 자,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근데 여러분 200만, 5년 이런 숫자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관리자가 시행한다는 것도 알아놓고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간평사하고 중개사에서 타인토지 출입 이거 이제 하나씩 나왔는데 뭐 간단하죠. 사실은 여러분 주의할 점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기초조사, 조사 청량한다, 정보체계 구축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시범도시 뭐 지정을 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타인 토지에 들어가세요, 조사 청량하세요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나 무슨 이방권자는 따로 허가를 안 받지만 비행정청은 관할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이 7일 전까지 저기 손가락이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목적을 통지해 줘야 되고 출입을 할 때는 정표 휴대 제시하고요. 들어가서 측량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올 수 있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하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조사 측량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손해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다. 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게요. 손실보상은 직접 출입한 자가 지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보상 책임진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인 토지의 출입을 막 했다 또는 못하게 방해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풀어야 돼요. 이 부분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상급 행정청 승인받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날려버리면 7일 전까지가 아니고 3일 전까지. 들어갈 때가 7일 전이에요. 들어갈 때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 또는 행정청이 아니면 허가증을 지니고 보여야 되죠.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가 맞네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직접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다. 이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했다 해서 징역 3년 이하 보내면 너무 센 거죠. 그렇죠. 3년이면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 요거는 이제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1장 국토계획법에서
징역이 3년짜리가 3년 3천만 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막 공작물 건축물 설치한 자 하고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한 자 이런 것들 그거는 슬쩍 기억을 해놓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청구인데, 야, 우리 이거 매수 청구 이거 정말 자주 나오죠, 사실은. 통째로도 나오지만 다른 거하고 섞어서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한다. 아니, 10년이 가도록 실시계획 인가조차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 매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얘가? 물론 현금을 주지만 매수무자가 지자체라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줄 수는 있어요. 현금이 원칙이거든요. 단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등으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꼭 명심할 점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라는 거예요. 정답 2번이죠. 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이걸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죠. 물론 2종 건생 중에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하고요. 이건 공동주택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지 5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말이 안 되죠. 공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새로 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풀린다. 옳은 것. 따봉입니다. 따봉. 자, 실력급 풀었다. 따봉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 자, 볼까요? 또 이론 정리합니다. 자, 매수 청구하는 것은 시설 설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1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는 땅이어야 돼요. 이때도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얘는 제외돼요. 실시계 인가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지만 그 위에 건축물 등이 있으면 얘들도 포함하죠. 당연하게. 자, 이런 걸 공부할 때 체크를 핵심만 딱딱딱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매수업자 누구냐?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자, 특별시 안에 있는 땅은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의 땅은 광역시장, 세종시 땅은 세종시, 제주도 땅은 제주도. 자, 이 특자 들어가는 건 시험에 안 내. 그러면 광역시죠? 이렇게 내잖아요. A 광역시 B구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B구에 가면 안 되지. 광역시장한테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장운수.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 A도 B시에서 그러면 B시장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매수 청구를 누구 찾아가나요 하면 그냥 특별시 광역시 등 6개 시군에 찾아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여기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졌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A광역시 B구의 땅인데 사업시행자가 LH다. 그때는 LH한테 가야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이자한테 간다. 이건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매수 청구 들어가면 매수 의무자 서울시 부천시에서는 6개월 내에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6개월. 그 다음에 사기로 했다. 2년 내 매수한다는 거 알아놓고요. 사기로 했으면 원칙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골라골라가 아니고. 자, 현금 쫙 풀리죠. 이렇게. 잠이 확 깨요, 여러분들. 자, 그 대신 예외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매수의무자가 꼭 명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일 때. 이것도 노란 게 더 좋나요? 매수의무자가 자치단체일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원할 때이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 발행하는 경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상환기간. 이 채권 상환기간 꼭 외워야 돼요. 10년 이내인데 5년에서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10년 이내로 발행한다. 15년짜리 발행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만기 예금금리 이상의 이자를 쳐줘야 되고, 자, 상환기간, 이율 같은 것들은 법령을 하면 안 되죠. 특별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지방마다 다르게.
그다음에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부에 따라서 발행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발행 절차가 국채법이지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매수 가격 절차. 야, 드디어 매춘구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할 때는 이게 이제 토지수용법이 원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치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공치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정평가 해야지. 할 때는 공치법에 따라서 가고 감정평가했더니 1억이 나왔네. 그럼 아까 현금을 줘야 되지만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채권을 발행한다. 이때 매수의무자 자치단체일 때. 그럴 때 채권 발행 절차는 여러분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이고 채권의 상환기간이나 이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중 정기 예금금리 따라가야 되니까 특별시정 시군에 조례로 정하고 이거 세 가지 기억 좀 해주세요. 세 가지. 자,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뭐냐면 글쎄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산다고 해놓고 2년이 가도록 안 산다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요런 거 허가받아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 3층 이하. 또 요런 거 보니까 또 빨간 게 낫네요. 3층 이하. 3층 이하 꼭 알아놔야 돼요. 그 공동주택은 안 돼. 그 다음에 일종건설은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종건설도 되는데 지을 수 있는데 단란주점, 안마시술,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산다라고 하면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3층짜리 건물 탁 지으면서 1층을 단란주점으로 자, 그 다음에 2층은 안마실소로 3층의 일부를 자, 노래연습장, 노래방으로 일부를 고시원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못 짓는 것 4개를 다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공작물 이건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효가 뭐냐면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시설부지에서 다 풀리는 거거든요. 이건 지목이 관계없잖아요.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때 들어가야 되지만. 자, 이 정도를 기억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번 이상만 하시라 하는 거. 입으로 떠들면서 무조건 풀립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준을 살짝 높여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인천공항공사를 사업시행제를 했다. 그러면 인천시에 가야 되는데 사업시행제 따로 있네요. 그럼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참 말이 많은 곳이죠. 이게가 매수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케이스 문제 나오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읽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냥 집중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볼까요? 토지 소유자 갑은 갑이잖아요. 인천광역시에 매수 청구 안 되지. 요거 인천공항공사 찾아가야지. 그렇죠. 틀렸죠.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위에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 안 될까? 당연히 포함되죠.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맞나요? 그런 것 같죠? 자,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채권 발행 못하지. 야, 저거 삼정이 이게 3번이 정말 훅 몰려간단 말이에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여부를 결정해서 갑에게 알려준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리고 2년에 사겠지. 자, 매수하지 않으면 3층은 좋은데 다세대잖아요. 공동주택 안 되지. 단독주택은 되지만. 자, 이 정도 문제가 풀린다. 게임 끝입니다. 자, 이제 지금도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렇게 실제 시험이 나왔어요. 용어 이게 뭐냐?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문들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막 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뭐 되게 쉬운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딜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하잖아요. 그 일부에 대해서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짠다. 이런 것들 한번 훅 보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틀린 것은 야, 지구단위 계획이
마침 33회 시험에서 안 나왔거든요. 매년 나오는데 여러분 꼭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주민들은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 찾아가서 기지 산업유통 입주기자 하듯이 입안에 제한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지구단위 계획국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보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시도 대도시급 이상에서 하는데 말단 시장 운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구단위 계획은.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답은 쉽죠. 수립 기준인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여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수립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한다고 딱 외워놓으시면 돼요. 답은 참 쉽습니다. 그 다음 뭐 이런 건 뭐 얘는 5번 한번 쑥 읽어보시고요. 자, 얘가 이제 별이 다, 별은 이게 이제 뭐 회차가 그것되면 별 2개가 소장이 돼서 사단장 되고 별 3개 돼서 군단장 되고 별 4개 군사령관 돼서 육군참모 총장도 되고 난이도가 엄청 센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별 하나로 잽 날리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참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수립하잖아요.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 중에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3번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할 게 아닌 거 하면 주로 대표 선수가 건축선에 관한 것이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아까 이제 개념 나왔잖아요. 계획도시 만드는 것. 자, 수립 기준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임의적으로 얘들은 지정할 수 있다.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 용도지구 있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얘네들. 용도지구의 전부나 일부도 되고, 자, 신도시 나오죠. 개발 사업을 하자,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대지조성, 산업단지, 관광단지 얘들 전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없죠. 바다인데 지구단위 계획 짤 일이 없거든. 자, 이런 걸로 묶였거나 공원으로 묶이면 곡소리 납니다. 그런데 뭐 된대요? 해제. 그래서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거든요. 계획도시 만드는 거. 해제돼가지고 야, 이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든가 녹지적으로 골병들게 묶여 있다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뀌면서 계획적으로 난개발 막아야 되겠다.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심하게 했다가 풀리는 곳을 난개발 막고 계획도시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자, 그러면 하여야 한다 나와야지 또. 자, 그래서 의무 대상 보면 이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 10년.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돼가지고 해당 사업이 끝나고 몇 년 경과됐다? 10년.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 시공 30만. 녹지 30만. 녹지 지역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뀌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자, 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물론 조문이 정말 웃기는 옛날 조문이라 말이 안 되지만 거기 맞춰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요. 그럼 그 사업이 끝났다는 거야. 끝났으면 이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무슨 10년 뒤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내는데 그냥 외워야죠. 자, 그 다음 도시 외 지역은 요 계획관리지역. 야,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면 40% 건폐율, 용적률 100% 아닙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자면 1.5배, 2배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물론 얘도 도시 외 지역에 지정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까지 또 허용되고 지구단위 계획자면 또 1.5배, 2배 완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좀 무리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거기서 건축물 지을 때, 용도 변경할 때, 공작물 설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제외되고,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죠. 자, 지정했고, 실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때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그렇죠. 요거 기억을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요 내용을 포함해서 짜는데 그 중에 요 3번, 5번 이렇게 시험 가끔 나와요. 이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 여기 이제 기반 시설 배치 규모 하는 것, 제일 중요하죠. 신도시 만들 때 건축물 용도 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뭐 배치 형태, 색채, 뭐 건축선, 환경, 경관, 교통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뭐 이런 걸 다 완화하는데 우리가 그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면 건폐율은 아까 계획관리개발진흥지구가 40% 아닙니까? 건폐율이 거기 1.5배 60%까지, 용적률은 100%인데 2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 별이 있네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 30만도 아니고. 자, 2번이 건축물 용도 제한은 맞는데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 30만 이상이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1번에서 살짝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답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러면 건폐율이 20%, 용적률 80%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그러면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이 되거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짠다. 그럼 건폐율은 150,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살짝 난해하죠. 3년 내 안 짜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는 것도. 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 10번 저 정도 문제가 이 교재를 안 펼치고 내가 풀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냥 이 추세를 가도 실전에 가면 70점, 75점 나옵니다. 이 정도 문제가 풀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별이 하나가 있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나머지는 허가 안 받는 건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다. 원래 허가 안 받죠. 인접 토지의 관계, 물 대고, 배수, 물 빼고,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농사 짓기 위한 거다.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의 응급조치, 이게 당연히 필요 없고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이거는 허가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토석을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토석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기준들은 뭐 당연히 안 틀리게 되니까요. 개발행위 허가. 자, 여러분요,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외울 때 왜 집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그래서 토토토 이렇게 외우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걸. 그래,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아닙니까? 요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을 주로 낼 때는 물건 쌓아 놓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한 달 이상 쌓아 놓을 때 허가 받습니다. 그러면 녹관자 아닌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는다. 허가 안 받아도 되지요. 형질 변경도 허가 받는데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안 받죠. 절도, 성도,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을 다 통칭해서 형질 변경이니까요. 자, 뭐 세부적인 지금 안 해도 괜찮고 토속 채취도 허가 받아야 되죠. 단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중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토지 분할도 허가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지만, 변경할 때도 똑같이 허가받지만요. 이런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는 거, 이게 자주 나와요. 사업기간을 단축, 연장이 아니고 단축.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축소. 확대가 아니고 축소 5%. 사업기간은 단축할 때,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축소할 때 허가 안 받고 한다.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제발. 5번씩. 개발행위 허가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살짝 개발행위 허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마치면 준공검사 받는다. 얘는 틀렸죠. 요것만 주의 잘 하면 돼요. 토지 분할하고 하나 더 있죠. 물건의 적치. 준공검사 안 받는다는 거. 건축물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5% 보면서 확대할 때 그렇죠. 축소는 허가 안 받지만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답은 1번이죠.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고,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한다. 내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자, 공공이란 말 나오죠. 공공용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란 얘기죠.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사업기간 연장할 때도 허가 받죠. 왜? 사업기간 아까 단축할 때 허가 안 받으니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는다. 전을 여러분요, 밭으로 쓰다가 답으로, 논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논으로 쓰다가 전으로, 밭으로 바꾼다. 이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근데 얘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여러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는데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목 변경이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논밭 사이는 같은 농지잖아요. 지목 바뀌어도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죠. 용도가 미지정된 곳이라도 건물 지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니까 허가를 다 받아야 되죠. 거기 맞춰서. 그 다음에 속여서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게 3년짜리 2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되는 토지가 2 이상 용도지역 걸치면 허가 규모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중에 한다. 자, 형질 변경할 때 주거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만약에 이게 걸쳐 있다. 그러면 각각 13,000 적용한다라고 해야 돼요. 이런 규정은 없고요. 자, 이행보증금 예치.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예측하는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요. 개발행위 하는 주체가 행정청이면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이면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 놓는 거거든요. 도망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예치해도 된다는 거. 자, 이제 형질 변경 기준 면적.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내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하거든요. 주거상업지역은 10,000 미만, 공업 3만 미만, 농림. 자, 공업지역 관리 농림 3군데가 3만입니다. 보존녹지 자연환경 5천, 나머지 1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 펼쳐 살짝 한번 소리내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틀린 것은 여러분 이번 시험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것 꼭 주의해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데. 자, 얘를 설명을 할 때 먼저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중앙이나 얘는 중앙이죠. 얘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때 제한지역 지정해서 처음으로 제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3년 이내 3차례 기간 동안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고 3부토까지 해당한 지역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5개 사유예요. 자, 1번, 2번은 연장이 안 돼요. 그 최대 3년이죠. 3, 4, 5번은 여기에 해당하면 2년 연장이 돼요. 그 최대 5년이지. 최초로 제한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지만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를 안 거쳐요.
신경 좀 써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녹지지역, 계획관리, 아유, 이 계획관리 지역 중요하네요. 그렇죠? 관리지역 용도 지역에서도 얘를 끄집어서 내거든, 시험에.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우량농지와 그 일당들이라고 하면 돼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정도 하지 마.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잘 보세요.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환경, 경관, 미관. 알아서 막 가요. 손에 손 잡고. 문화재가 박살이 납니다. 자, 이런 말 나오면 연장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야, 중요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네요. 그러면 연장까지 해서 5년간이에요. 3번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짠다는 얘기는 막 현재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용도 변경되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진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서 5개 중에 3번은 지문이 길어도 너무 긴 것. 그 다음에 4번, 5번 제일 중요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구역. 3, 4, 5에 해당하면 연장되는데 연장해서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친다고요? 안 거친다고요? 안 거친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또 풀어보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쭉 해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2년, 허가 제한 기간이 2년이 아니고 3년, 1회에 2년 연장될 수 있다. 5년이죠, 최대. 여기 이제 아까 5개 중에 5번이잖아요. 5번. 뭐 나머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설명을 하고 꼭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개발행위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데 요거 물건을 쌓아놓거나 토지의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어요. 토지 분할, 물건 쌓는 것.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나 나오죠. 하나 나오는데 뭐 이 정도 레벨이야 뭐 틀린 것은 여러분 참고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뒤에 구역으로 끝났지만 전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 딸랑 도시계획 심의만 거친다는 거. 얘네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주상공 해서 개발은 해야 되고 시설은 부족하고 설치 곤란하고 그래서 용적률 줄이려고.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되거든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듣나요? 아니죠. 딸랑 심의.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딸랑 심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뭐 고시하라 이런 건 당연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또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아유 전혀 관계 없어요. 뭐 향후 2년 내 틀린 거 답 나왔죠. 이렇게 학교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다. 걔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되고요. 답은 1번 나왔으니까 용적률 50%까지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 참고로 보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설치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을 하고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해서 설치계획 짜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지구단위 계획 소개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안 짜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 짰다면 이 두 개 꼭 세팅돼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녹지와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해당할까요? 대학은 아니죠. 도공록이라고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도로, 공원, 녹지, 도공록이 얘가 학교를 가는데 대학은 안 갔어. 여러분 아셔야 돼. 대학은 필수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요새 대학 안 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인데 대학은 제외하고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은 아니다 하는 거.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 할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부과 대상 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요. 자,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 300이죠.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자, 5층을 지어요. 5층짜리로. 자, 1층, 2층, 3층. 기존에 거는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늘어난 게 4층, 5층이잖아요. 100 이렇게. 그러면 3층짜리 철거하고 5층으로 지었으면 기존에 있던 이 부분들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만 부과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요 뭐 제가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일일이 뭐 다 제가 해주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겠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된 날의 다음날 해제되는 것도 여담을 알아놓으시고 200 나오죠 이렇게 뭐 물납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쉬우니까 그 다음에 요 유발개수 얘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그 건축물 용도 전부 다 유발개수가 있는데 가장 1등 위락 우리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 위락시설. 위락을 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간다. 2등. 자 1등 2등 2개 나왔으니까 이종건생.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1.9. 그 다음에 이종건생. 자 1등 2등 3등 나왔으니까 4등이 나와야 되니까 공동 4등 4놈이 나와야 돼요. 문정이 운자, 문화집회, 종교시설, 운수, 자원수당 관련 시설, 문정이 운자 합하려면 4개잖아요. 공동 4등. 그 다음 마무리해야지. 팔아먹고 1점 건세, 1.3.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일 높은 게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 2개 나왔죠. 2점 건세, 1등, 2등, 3등. 공동 4등 4마리. 문종이 운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마무리. 1점 건세 마무리하고 팔아치우고 판매시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문제를 한번 쓱 한번 봅니다. 자 볼까요? 위락시설이 넘버원이죠. 위락. 그 다음에 관광휴게 없네요. 그 대신 이종건생이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정이 운자. 이게 3등이죠. 물론 공동 4등 중에 하나니까 꼬발이 4등.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바로 이거죠. 이거 쭉 읽어보시고 막 여러분 안 외워지면 소리 내서 하세요. 연필을 동그라미 치면서 소리 내서 제일 좋습니다. 요 유발개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쭉 하니 연상을 하면서 자 이게 바로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 도공노기 학교를 하는데 대학교는 제외.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왔다 이렇게. 자 우리가 자 무슨 말 나올까요? 두려움과 진정으로 맞서 싸울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습니까?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점수 보니까 마음대로 안 나오죠. 공부는 성적이 막 안 올라가죠. 그게 공부예요.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는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천천히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들어갈 겁니다. 맞서 싸울 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울 때 당신은 힘과 경험과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감히 내 것이 아니었는데 자격증을 따려고 도전을 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숭고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합격에 명작공법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좋은 문제로 계속 일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you.